태조가 13년에 재위기간을 마치고 그의 아들, 그 둘째 아들, 해양대원이었던 예종이 19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근데 이 예종이 남긴 짧은 1년 2개월 정도밖에 왕위에 있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3가지 비밀 정도가 있어요. 예종이 말이에요. 예종이 12살에 아버지가 돼요. 12살에.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나이에. 만으로 보면 한 10살 조금 넘는 거죠. 그러면은 12살에 됐으면은 뭡니까? 11살에 임신을 시켰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숙했어요. 이게 초등학교 4학년이 결혼을 해가지고 12살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됐다 이런 거예요. 그 조선의 왕들 중에 가장 일찍 아버지가 된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종이라는 인물이 아주 짧게 왕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지 않다 보니까 예종의 그 면면을 잘 모르죠. 그래서 조선 왕들 중에 자식을 가장 어린 나이에 본 왕이 바로 예종이었죠. 대개 이제 그 당시에는 한 2살 정도 나이 많은 그 신부를 맞아들여 결혼을 하게 되는데, 자 보면은 이황이란 예종 이름이 이황인데 황이죠. 근데 결혼을 언제 하냐면 11살 때고 이때가 1460년 7월 26일 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했는데 이 세자빈이 조금 특이해요. 한 명의 딸 장순왕후 한씨인데, 그러니까 이 나이 차이가, 자 장순왕후는 보면 결혼 당시에 16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려 5살이나 많은 여자와 결혼할 거예요. 이거 사실 잘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명회가 얼마나 이게 권력 욕심이 많았는지 알 수 있죠. 한명회가 보면, 자, 첫 딸은 예종하고 결혼해요. 자, 그리고 또 둘째 딸은 나중에 성종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왕실하고 겹사돈 관계를 맺어놓은 거예요. 왕실하고. 그런데 무려 5살이나 많은 경우는 이게 거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그 결혼을 했어요. 이게 한명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보통 11살에 결혼하면 한 13살이나 2살짜리하고 결혼하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어린 나이에 결혼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신부나 신랑 중에 15살이 먼저 될 때에 결혼을 하면 더 해요. 그게 하폰내라 그러는 건데. 자, 1차적으로 혼례를 올리죠. 자, 혼례를 올리면, 근데 나이가 너무 어렸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합방을 안 해요. 그냥 딸방을 쓰면서 이렇게 지낸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15살이 되면 합혼례를 올려가 그때부터 이제 합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떠냐면 11살짜리 애하고 그다음 16살짜리 애하고 결혼했으니까 신부가 16살이니까 15살이 넘죠. 그러니까 뭡니까? 결혼하자마자 바로 합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혼례를 따로 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덜컥 애를 뵌 거예요. 그래서 1461년 11월 30일 날 이게 인성대군이라고 해서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12살, 애가 1살.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애하고 11살 차이예요. 이게 사실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1살 1개월에 임신을 시켜가지고 12살 때에 아버지가 됐다. 이게 예종의 첫 번째 시크릿이에요. 두 번째 시크릿은 뭐냐면 아내 복도 자식 복도 없어요. 예종은 이제 여복이 없는 거죠. 장순왕후는 인성대군을 낳고 5일 만에 산욕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또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뭐 장순왕후가 일찍 죽으니까 예종도 불행하지만은 그 아버지인 한명회도 불행하죠. 그 한명회도 사실은 딸 복은 없는 거예요. 딸 둘이가 다 왕비가 됐는데 다 빨리 죽었으니까. 또 아내 복만 없는 게 아니고 어렵게 하던 이 인성대군이 3살에 또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재혼을 하지 않고 살다가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게 되죠. 근데 이때는 이제 세자빈이 아니고 그 자기의 후궁 중에 한 명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세자황의 후궁으로 뽑힌 여자는 이제 군기판관 최도일이라는 사람의 딸이었는데, 세자항이 이번에는 이제 최씨를 임신시키지 못하고 아마도 이게 이제 소원으로 뽑힌 이 여자가 너무 어렸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임신이 안 됐을 거예요. 당시에 이제 예종의 나이가 13살이고 요즘 초등학교 6학년이었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에 벌써 상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왕비를 받아들였는데 이게 한백년의 딸이 한씨예요. 이 여자 그 한백년이라는 인물은 그 한명회하고 또 십촌간이에요. 이 청주 한씨 집안인데. 그러니까 한씨들이 다 해먹은 거죠, 당시에. 이 여자는 근데 임신을 좀 잘했던 여잔가 봐요. 그래서 시집온 태에 1463년에 첫 아이를 임신하고 그리고 1469년에 예종이 죽을 때까지 모두 이남이녀 요 한 5년 정도에서 4명을 낳았어요. 그게 뭐냐면 매년 애를 낳은 거예요, 매년. 과거에 보면은 소원왕후 같은 사람들 그렇고 애 놓고 한 몇 개월 있다 또 애 베고 애 놓고 또 몇 개월 있다 또 베고 연년생 투성이었어요. 당시에는 피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많았죠. 이 이남이녀도 이제 제대로 이렇게 살지 못하죠. 그렇게 해서 그 1466년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제한대군이 나중에 왕위에 오르지 못해요. 왕의 아들이고 왕의 큰아들인데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성종한테 왕위를 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이제 딸 하나를 더 낳았는데 또 죽어요. 그리고 또 딸을 낳았는데 또 죽어요. 그러니까 4명을 낳아가지고 2명 죽고 앞에 또 1명 낳았죠. 3명 죽죠. 그리고 모두 5명 낳았는데 3명이 죽어요. 근데 뭐 옛날에 사실은 뭐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워낙 어릴 때 죽고.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뭐 아내도 잃고, 그리고 또 자식도 잃고, 뭐 10대에 다 겪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예종이 그렇다면 굉장히 빨리 죽은 걸 보니까는 뭐 병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예종이 아주 병약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실 이 예종이라는 사람이 별로 병을 앓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병약했다라는 게 잘,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보면은, 자, 예종이 병을 앓은 기록이 실록에 보면 찾아보면 나와요. 성경 기록이 나오는데, 해양대군이었죠, 원래는. 그 해양대군이 처음 앓은 병이 이제 창진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홍역이죠. 홍역은 일반적으로 다 앓는 거니까 이거는 뭐 특별한 병이라고 볼 수가 없죠. 물론 홍역으로 죽은 사람도 많지만, 어쨌든 홍역이 걸렸어요. 그때 애가 7살 때예요. 근데 이거는 무사히 치료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때 뭐 좀 몸이 좀 상했던 모양이죠. 그리고 이듬해 8살 때 다시 병에 걸리는데 이때는 구체적인 병명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어쨌든 아팠다라는 기록만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세조가 묵과시험을 관람하다가 급히 해양대군의 병세 때문에 급히 대궐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팠구나. 근데 애들이 자라다가 한두 번 아픈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크게 이게 건강이 나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때 무사히 치료도 됐어요. 그래서 별 문제는 없지 않았나 싶고 그 뒤로는 별로 이렇게 뭐 세자가 된 뒤에 세자가 아프면 기록이 거의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팠다는 기록이 없어요. 세자가 아프면은 그건 뭐 당연히 기록이 나오는 거니 일반 왕자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건강했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병약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이상 병에 시달린 기록이 없어요. 뭐 심한 감기에 걸린 적도 없어.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아이였어요. 별로 치명적인 병은 아닌데 해양대군이 꾸준히 어릴 때부터 앓고 있던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족질이라는 거예요. 발족자의 병질자죠. 그냥 발에 병이 있었다 이거죠. 뭐 어떤 병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족질이 있었다 이거예요. 다리 한쪽을 조금 절었는가 아니면은 또는 제대로 한쪽을 잘 못 썼는가. 근데 족질의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이게 족질이라는 게 치명적인 병은 아니잖아요. 죽을 정도는 아니죠. 근데 다소 어이없는 이지만 그를 죽음으로 내몬 질병은 뭐냐 하면 너무나 흔하디한 감기였어요. 예종은 왕위에 오른 직후부터 감기를 앓는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감기가 과연 일반 감기였을까? 독감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좀채 이 감기가 떨어지지 않고 이에 대해 예종은 이런 말을 한다. 나는 감기가 아직 낫지를 않는다. 그러나 밖의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정사에 태만하다고들 해서 오늘 정사를 보니 긴박한 일만 아뢰라. 난 감기가 아직까지도 걸려있다.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왕위에 오른 직후부터 계속 걸려 있어가지고 1년여 동안 계속 감기를 앓았다. 이게 과연 정말 감기였을까 하는 의심은 좀 들어요. 근데 여기서는 감기라고 하니까. 그럼 그 당시에도 뭐 의도 있고 뭐 많은 어떤 궁중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예종이 이 말을 한 게 왕위에 오른 지 7개월째 되던 1469년 4월이었어요. 근데 7개월 내내 감기를 앓고 있었다. 근데 이 감기 증세가 10월까지 이어져요. 그렇다면 예종은 무려 1년 가까이 감기를 달고 있었다는 뜻인데 그로부터 불과 2달도 되지 않은 11월 28일 날 갑작스럽게 죽게 된다. 근데 이게
아무도 예상 못한 죽음이었어요. 그 2달 동안에 예종은 임금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어요. 그러다가 그 죽기 이틀 전에 11월 26일에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잠시 정사를 멈췄어요. 그런데 불과 이틀 뒤에 죽었다. 이게 정말 의문사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예종의 죽음을 의원들도 정성들도 그 어머니도 그 부인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그 죽을 줄 몰랐던 거지.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대신이던 신숙주가 이렇게 말해요. 신등은 밖에서 다만 성상의 옥체가 미령하다고 들었을 뿐이고 이에 죽음에 이를 줄은 생각도 못하였습니다.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예종의 죽음은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의 죽음은 사실은 미스터리라는 거죠. 사실 예종이라는 인물이 뭐 병약해서 빨리 죽었다 이렇게들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예종의 죽음은 상당한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